네, PPJ가 만난 사람들 그 첫 시간으로 오늘 동아대학교 이선우 교수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이선우 교수님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현재 동아대학교 응용생물공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인 이선호입니다. 현재 한국식물병리학회 회장으로 올해 봉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전에는 동아대학교 부임하기 전에 한국화학연구원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석사와 박사과정 동안 공부한 내용들이 주로 식물 주변의 유용한 미생물들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특히 제가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미생물 생태학을 공부할 때 이 자연계에 미생물의 그 종류가 굉장히 많고 배양이 안 되는 미생물도 많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향후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 식물과 연관된 많은 다양한 미생물들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현재는 이제 귀국하고 메타 유전체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주로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이죠. 그런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교수님을 찾아뵙게 된 이유도 사실은 이제 작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인데요. 그래서 사실 작물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이제 리딩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네이처 바이오텍에도 논문을 내시고 활발하게 이제 식물 작물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해오고 계신데요. 현재 이제 그 후속 연구로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현재는 이제 그 식물 주변에도 굉장히 다양한 미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잘 그 분석도 안 돼 있고 연구도 안 돼 있고, 그 미생물들이 군집으로 기능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고, 또 식물은 이런 미생물들의 다양한 미생물들 군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잘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요. 저는 최근에는 이제 그 미생물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기능들을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미생물들이 연합해서 마치 서로 다른 그 세균들이 한 개의 고등세포처럼 기능을 하면서 식물과 상호작용하는 그런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로 관심이 있는 것들은 이런 미생물 군집들이 식물과 상호작용함으로 인해서 식물의 생장이 빨라진다거나 또는 식물의 면역력이 증진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각각의 서로 다른 미생물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마치 한 개의 생물로는 한 종류의 세포로는 이제 할 수 없는 그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한 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연구가 있으실까요? 이제 곧 논문이 나갈 예정이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이제 예를 들면은 한 종류의 미생물들, 대부분 이제 원핵 생물들은 세포막에 스테로이드를 합성을 하지 못하는데요. 스테로이드를 합성하는 경로는 굉장히 복잡해서 많은 유전자들이 관여되어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한 효소들이 이 과정에 관여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통적으로 원핵 생물들은 대부분 그 고등 식물이나 동물이 갖고 있는 콜레스테롤이나 파이토스테롤을 합성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여러 미생물들이 연합해서 식물과 상호작용하면서 식물이 잘 자라게 하거나 면역력을 증진시킬 때 그 서로 다른 미생물들이 마치 대사 물질들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연합해서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스테로이드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식물이 빨리 자람으로써 또 근권에 정착한 그 군집들이 부가적으로 뿌리 삼출물을 많이 얻어서 또 미생물들도 잘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저희가 분석을 해서 아마 그 가능하면 빨리 연구 논문으로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작물 쪽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제 조금 연구를 하면서 항상 맞닥뜨리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얻은 데이터들을 보면 그 미생물들의 복잡성이라든지 이런 군집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시작하거나 그다음에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큰 장벽이 된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계획하거나 생각하신 분들이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가면 좋을지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굉장히 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인데요. 사실 사람의 경우에 이제 장내 미생물을 많이 연구하는데 그 경우에도 복잡하기는 하지만 우리 식물이나 토양에 있는 미생물보다는 훨씬 더 조금 종수도 훨씬 적고 또 그 연구의 기술들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휴먼 사람의 장내 미생물들을 대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발전하고 있는데요. 식물이나 토양에는 그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미생물들이 있어서 그 군집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고 밝히는 것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식물의 종류도 많고 토양의 종류도 다양하고 또 토양도 계속 비료를 투여한다든지 뭐 농약을 뿌린다든지 이러면서 바뀌어지기 때문에 농업 환경들이 계속 변화하면서 사실 농업 환경, 토양 이런 곳에 있는 미생물들이 식물과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식물들의 표현형들이 과연 식물 때문에 그런 건지 미생물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환경 때문에 그런 건지 이런 인과관계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 할수록 이런 농업 환경에 있는 미생물들이 식물과 상호작용하는 것들은 분석하는 것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은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기술들과 그다음에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을 했을 때 그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들 또는 시뮬레이션 하는 기술들이 이제 발전이 되면 결국 농업 환경 또는 식물 주변, 식물이 면역하거나 또는 병이 안 걸리거나 병에 걸리거나 할 때의 미생물상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도 다 알 수 있게 될 것인데요. 결국은 이제 많은 서로 다양한 군집들을 많이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을 하고 이제 그 축적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군집 구조가 식물의 표현형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그 중에 핵심 미생물들은 누구인지도 분석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농업 환경들을 분석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 환경에 특정한 미생물들이 있어서 건강한 농업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농업 환경을 진단하거나 또는 특별한 미생물을 처방하거나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서 장을 건강하게 하듯이 우리도 특별한 농업 환경에 있는 특별한 미생물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농업 환경을 최적화하는 그런 기술들이 미래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식물 병리학 분야를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작물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거기에 감염하는 병원체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식물 병리학 분야를 연구하는 건 축복이라고 저는 우리 그 동료분들 또는 후배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패소 시스템이 있고 또 그것을 연구하는 것들은 자기만의 주제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경쟁도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서 즐겁게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산업적으로도 우리 식량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식물 병리학 분야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식물 병리학 분야에서도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연구자들 개인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진짜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요새 정밀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주신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실제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이용할 때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미생물들을 분리 배양해가지고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 맞습니다. 이제 거기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예, 있잖아요. 예, 예. 어려움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분리 배양은 사실은 그 워낙 너무나 많은 미생물이 배양이 안 되는데 그 미생물이 왜 배양이 안 되는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어떤 배양을 위한 그냥 기술 개발이라기보다는 왜 배양이 안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생물학적인 현상을 조금 탐구하는 것, 그런 노력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기존의 배양이라고 하는 한계를 좀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단독 배양을 넘어서서 혼합 배양을 한다든지 또는 생태계를 모방한 상태로서 배양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 뭐 조금씩 개발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배양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많은 미생물들은 또 워낙 어떤 방법 써도 배양이 안 되는 어떤 그렇게 진화되어 있는 미생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미생물들을 배양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미생물들이 생태계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데 과연 그런 미생물들의 기능을 다른 배양이 되는 미생물이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분야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그 혹시 이 후배 연구자들과 또 학생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뭐 저는 우리 그 식물 병리학 분야나 식물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는 학생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가 그냥 어떤 그 기술적인 유행의 단계에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니고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긴 하지만 다양한 미생물들의 역할에 의해서 이 지구 생태계, 농업 생태계 그리고 작물이나 사람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어떤 기술적인 경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궁극적으로 추구해서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 지구의 생명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를 어떤 한 가지 기술 영역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 생물체들 우리 생명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한 요소들을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후학분들도 또 이 식물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나 농업 환경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많이 연구를 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저희들보다는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들 그리고 빅데이터라든가 또는 인실리코 데이터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 분야를 연구해서 좋은 성과들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어떤 연구를 하든지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연구뿐만 아니라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시면 누구나 다 원하시는 연구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가 이 생물학의 대세이자 패러다임 시프트다. 같이 하면 좋겠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이선우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